방으로 갈까요? 못 참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20년 군 생활, 자제력 하나는 자신 있었던 제가 39살 소령 계급장을 단 군인이 욕실 안, 젖은 타일 바닥 위, 보일러를 고치려 몸을 숙인 그녀의 뒷모습, 흘러내린 옷깃, 드러난 목선, 시선을 돌려야 하는데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녀가 돌아봤어요. 놀란 눈빛, 떨리는 입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제 역시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안 돼요. 왜요? 저는 모텔 여주인이에요. 손님이랑 이런다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죠?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혼 후 2년. 단 한 번도 이렇게 가슴이 뛴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쉬운 여자로 보시는 건 아니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진심이었습니다. 나이도 과거도 아무것도 상관없었어요. 그저 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어젯밤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고백했습니다. 수진 씨 생각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요. 작은 목소리.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손이 그녀의 뺨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3년 전 아내와 헤어지고 부대에만 매달렸던 시간. 외롭지 않은 척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이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3년 전 남편을 잃고 이 낡은 모텔에서 혼자 같은 외로움, 같은 공허. 방으로 가요.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에 기대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모텔 손님과 주인, 39살 남자와 52살 여자.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었으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작자 고울입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저는 올해 39세 강재혁입니다. 소령 계급장을 단지 5년째였습니다. 20에 입대해서 20년. 군대가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아내는 당신은 군대하고 결혼했지, 나하고 결혼한 게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2년 전 일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부대에만 매달렸습니다. 전역을 2주 앞둔 4월 마지막 휴가를 받았어요. 부대 숙소로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후임들의 저녁 축하 인사도 선임들의 걱정 어린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재혁아, 전역하면 뭐 할 거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었으니까 그냥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고 싶었어요. 국도를 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빗줄기가 앞유리를 때렸어요. 와이퍼가 움직일 때마다 흐릿한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해맞이장 모텔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낡아 보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여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처음엔 그냥 모텔 주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깨끗한 인상. 피곤해 보였지만 우아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방 있나요? 네, 있어요. 몇 시간 쓰실 건가요? 아니요.
2주 정도 묵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이 약간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2주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녁 앞두고 마지막 휴가예요. 조용한 곳에서 좀 쉬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203호 드릴게요. 2층이에요. 감사합니다. 열쇠를 받았습니다. 손이 스쳤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나이든 여성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203호는 간소했습니다. 침대, TV, 작은 테이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후엔 뭘 해야 하나? 20년을 군인으로만 살았는데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이었어요. TV를 켜려는데 작동이 안 됐습니다. 리모컨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어요. 카운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기요, 203호 손님인데요. TV가 안 나와요. 아, 그 방 TV가 좀 구형이라. 지금 올라가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다렸어요. 방금 샤워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머리가 젖어 있었고 간편하게 티셔츠만 걸쳤어요.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들어왔어요. 크림색 가디건에 단정한 차림.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TV가 안 나와서요. 네, 제가 볼게요. 그녀가 TV 앞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뒤쪽 선을 확인하려고 몸을 숙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엎드린 자세, 흘러내린 옷깃, 드러난 목선과 어깨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안 돼.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자꾸 돌아갔어요. 그녀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가끔 그래요.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보고 있었는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됐어요. 그녀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그녀가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강재혁? 스스로를 꾸짖었어요. 20년 군 생활하면서 자제력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단정한 외모, 우아한 분위기. 50대라고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래 혼자 있었던 거야. 이혼 후 2년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매일 저녁 산책을 나갔다가 9시쯤 돌아왔습니다. 카운터를 지날 때마다 그녀가 보였어요. 다녀왔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짧은 인사만 나눴습니다.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혼자 이 외진 모텔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4일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카운터에 기댔어요. 저기요. 네. 근처에 식당 같은 데 없나요? 편의점 도시락만 먹다 보니 지쳤다고 했습니다. 멀어요. 차로 20분은 가야 해요. 아, 한숨이 나왔어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만든 반찬 좀 드실래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네, 어차피 혼자 먹는 거라 양도 많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8시, 그녀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하나 겨우 들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무릎이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깍두기.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별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 먹는 것 같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혼자 사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이혼했어요. 2년 됐네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그러셨구나. 더 묻지 않았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수진 씨는요? 저도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 저는 재혁이에요. 소령으로 20년 복무했습니다. 수진이에요. 이름을 나눴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수진 씨, 네, 되게 고우신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진심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 50이 넘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래도 고우세요. 진심이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열흘 더 있어요. 잘 부탁드려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그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려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손을 조금 더 잡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창밖에선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너무 외로웠어요. 진심이었습니다. 20년 군 생활, 이혼 후 2년. 외롭지 않은 척 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을 돌아 그녀 옆으로 갔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어요. 수진 씨, 그녀의 뺨에 손이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입술이 닿으려는 순간, 띵동, 카운터벨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어요. 손님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나도 당황했어요. 그녀가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뭘 하려던 거야, 강재혁?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와 마주치기 어색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김치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에서 혹시 나를 위해? 아니겠지. 하지만 기대가 됐어요. 조금 있다가 똑똑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들어와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 씨였어요. 찌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안 드셨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매일 밤 그녀가 왔어요. 전구 좀 갈아주실 수 있나요? 리모컨이 또 말을 안 들어요. 모두 핑계였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문을 닫는 순간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외로움이 외로움을 끌어안는 시간.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밤, 복도에서 같은 부대 선임을 만났습니다. 최중령이었어요. 같은 현장에 파견 나온 선임이었습니다. 오, 재혁이? 아, 선임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해? 휴가 중입니다. 그래. 근데 선임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수진 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틀 후 선임이 카운터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수진 씨와 대화하는 모습, 그녀의 표정이 창백했어요. 선임이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수진 씨의 모습이 보였어요. 카운터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그날 밤 수진 씨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 씨, 안 오세요? 오늘은 바빠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또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선임한테 뭔 말을 들은 거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2주가 끝났어요. 2주 동안 감사했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어젯밤 손님 기다리셨어요? 차갑게 말했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텔을 나섰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모텔이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준비로 바빴어요. 서류 정리, 인수인계, 작별 인사. 하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진 씨 생각만 났어요. 그녀의 눈물, 차가운 표정.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선임을 찾아갔습니다. 선임님, 모텔 여주인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긴 뭐야? 사실대로 말했지. 무슨 사실입니까? 모텔 여주인이 손님 방에 밤마다 드나들더라고.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건 선임님 오해입니다. 오해? 내가 뭘 오해한 거야? 너도 그 여자랑. 그만하십시오. 소리를 질렀어요. 수진 씨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휴, 넌 속은 거야. 나이 든 여자들은 원래.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섰어요. 재혁아, 이봐.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녀를 그런 오해 속에 밀어넣은 거야. 저녁식이 있었습니다. 20년 군 생활이 끝났어요. 동기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재혁아, 앞으로 뭐 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수진 씨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 저녁 후 일주일, 민간인 생활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매일 수진 씨 생각만 났어요. 그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텔로 향했어요. 하지만 차를 세우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얼굴로? 차 안에서 1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결국 돌아왔습니다. 3주째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어요. 저녁 후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요즘 펜션 사업이 괜찮대. 그래, 시골에? 응, 조용한 곳에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 펜션? 문득 수진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텔, 위치는 좋았어요. 바다도 가깝고 공기도 좋고 낡았지만 리모델링하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혹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 달이 되던 날 결심했어요. 다시 가야 한다. 이번엔 제대로. 모텔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날 받아줄까? 똑똑. 카운터 벨을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재혁 씨, 왔어요. 왜요? 약속했잖아요. 다시 온다고. 한 달이나 지났는데요. 저녁 절차가 좀 밀려서요. 죄송해요. 진심이었습니다. 방 있나요? 203호요. 네, 거기로 주세요. 우리의 방, 열쇠를 받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날 밤 8시, 수진 씨가 왔습니다. 반찬을 들고, 정말 오셨네요. 약속했잖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 씨, 그때 왜 피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마지막 날 연락도 안 받으시고 차갑게 대하셨잖아요. 그냥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왜요? 우리는 손님이랑 주인이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최중령 선임이 뭐라고 했죠? 수진 씨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선임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는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한테 제 방도 와달라고 했어요. 얼마냐고 물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수진 씨,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맞잖아요. 모텔 여주인이 손님 방에.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일어났습니다. 그녀를 안았어요. 수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저한테 와준 건 돈 때문이 아니잖아요. 외로워서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한 달 내내 생각했어요. 수진 씨 생각만. 저도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매일 203호 청소하면서 울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안 울어도 돼요. 하지만 사람들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우리 둘만 알면 돼요. 그게 될까요? 될 거예요. 떨렸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수진 씨, 저요. 네, 좋아해요. 진짜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에요. 정말 좋아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그렇게까지? 그냥 좋으니까요.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나이도 상관없고 과거도 상관없어요. 저는 주름도 많고 그래도 예뻐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수진 씨가 웃을 때, 밥해줄 때, 청소할 때 다 예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세상이 멈췄어요.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꽉 안았어요. 다시는 안 놓을게요. 저도요. 외롭게 하지 않을게요. 네,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수진 씨가 자고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어났어요? 수진 씨가 눈을 떴습니다. 네. 후회해요? 아니요. 다행이다.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 씨,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요. 앞으로? 그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처럼 생각해둔 게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올게요. 매주요? 네. 그리고요. 망설였습니다. 언젠가는 수진 씨 딸한테도 인사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딸한테요? 네, 정식으로. 진심이에요? 네, 저 진심이에요. 그녀가 울었어요.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마운걸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매주 금요일마다 왔어요. 그리고 모텔을 조금씩 고쳤습니다. 20년 군 생활하면서 배운 게 많았어요. 보일러, 전기, 수리. 하나씩 새로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수진 씨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수진 씨, 응? 제안이 하나 있어요. 준비해 온 말이었습니다. 뭔데요? 이 모텔 말이에요. 응? 20년 됐죠? 네, 남편이랑 시작했을 때부터요. 많이 낡았어요. 알아요. 그녀의 표정이 슬퍼 보였습니다. 근데 위치는 정말 좋아요. 그래요? 네. 바다도 가깝고 공기도 좋고.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 모텔 대신에 펜션 지어볼까요? 펜션이요? 네. 깨끗하고 예쁜 펜션. 가족 단위 손님들이 올 수 있게. 한 달 동안 준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돈이, 제가 모은 돈도 어느 정도 있어요. 퇴직금도 있고. 하지만 일 더 하면 돼요.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같이 운영해요. 저랑 같이요? 네. 저는 건물 관리하고 수진 씨는 손님 맞이하고. 왜 그렇게까지? 좋아하니까요.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진 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매일. 저는 나이도 많고 상관없어요. 딸도 있고. 딸도 좋아요. 인사하고 싶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그녀가 울었어요.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그럼 같이 할 거예요?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같이 해요. 꽉 안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오후 함께 모텔 주변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 만들고 저기엔 꽃밭 만들면 예쁠 것 같아요. 1층은 카페 겸 식당으로 하면 어때요? 좋아요. 계획을 나눴습니다. 펜션 이름도 정했어요. 해맞이 펜션은 어때요? 원래 이름 그대로. 좋은 이름이에요.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새로 시작하지만 과거도 함께 가는 거죠. 그래요. 남편분이 지으신 이름이니까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도 남편의 흔적도 그게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으니까. 6달이 흘렀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매일 현장에 있었습니다. 20년 군 생활에서 배운 게 많았어요. 인부들과 소통하고 일정을 관리하고. 수진 씨는 설계도를 보며 상상했어요. 여기가 로비, 저기가 객실.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의 딸이 왔습니다. 긴장됐어요. 엄마, 지혜야. 모녀가 안았습니다. 엄마, 여기 완전 공사장이네. 응, 펜션 짓고 있어. 갑자기? 응, 새로 시작하려고. 혼자요? 아니. 수진 씨가 나를 봤습니다. 걸어갔어요. 수진 씨, 지혜가 나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재혁이라고 합니다.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자세였어요. 지혜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를 보고 엄마를 보고. 엄마, 잠깐만 얘기해요. 둘이 멀어졌습니다. 기다렸어요. 떨렸습니다. 반대하면 어떡하지? 잠시 후 돌아왔습니다. 지혜가 웃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모실게요. 진심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울고 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펜션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얀 외벽, 넓은 창문, 예쁜 정원, 해맞이 펜션. 수진 씨와 나란히 섰습니다.
드디어 됐네요. 꿈만 같아요. 수진 씨, 네,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 그럴게요. 첫 손님이 왔습니다. 가족 단위였어요. 부부와 어린아이 둘. 어서 오세요. 수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와, 여기 정말 깨끗하다. 바다도 보이네요.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뿌듯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1층 카페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졌습니다. 예쁘다. 응. 수진 씨. 응. 사랑해요. 몇 번을 말해도 설렜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앞으로도 계속 옆에 있어 줄 거죠? 당연하죠. 웃었습니다. 39세, 저녁 후 막막했던 시간. 하지만 지금은 확실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203호에서 시작된 인연. 이제 해맞이 펜션 전체로 커졌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나요? 가시기 전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꼭 하시고 자주 들으러 와주셔요. 감사합니다.